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요. Camera Selection for Broadcasting Soccer Games라는 논문을 발표할 건데 이거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축구 게임이 방송이 될 때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이에요. 제가 왜 이 논문을 골랐는지는 다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축구 게임 방송을 보면요, 카메라 여러 대의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하나로 편집되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카메라를 적절한 시기에 어떤 길이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기존에는 휴먼 오퍼레이터라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했던 건데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겠다는 게 여기에 대한 컨셉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골은 어떤 카메라가 방송돼야 할지 예측해서 고르는 모델링에 대한 거랑 똑같은 말인데 이 사커 게임에서 카메라를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챌린지로는 사람들이 휴먼 오퍼레이터들이 복잡한 이 디시전 메이킹이랑 히스토리컬 널리지를 베이스로 이걸 선택해 왔었는데 따라서 이거를 좀 어떤 미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랑 또 퀄리티도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어느 걸 기준으로 봐야 되냐의 문제인데 플레이어의 로케이션이나 넘버를 봐야 될지 카메라 뷰나 볼 혹은 비주얼 이펙트 이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더 큰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함께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지가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트 워크들을 보면요.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을 가이드로 사용해서 러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싱글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멀티플 카메라를 하는 방식에서는 카메라의 앵글이 고정돼 있거나 플레이어의 로케이션이 주어진다는 그런 가정을 깔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영상을 분석을 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컴포넌트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게임에서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두 번째가 적절한 카메라 듀레이션을 유지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그래서 비주얼 임포턴스를 나중에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중요한 정보를 게임에서 중요한 정보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를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볼 로케이션이라든지 인터레스팅 플레이어 액션, 패스와 골 같은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카메라 길이인데 이 카메라 길이라고 하면 한 샷 안에서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너무 길면 또 지루하고 게임에서 디테일을 놓칠 수 있고 너무 짧으면 뷰어로부터 좀 그런 어텐션에 혼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오버뷰를 살펴보면요. 원테이크로 촬영된 영상 몇 개들이 저 왼쪽에 들어오면 이거를 C3D를 통해서 비주얼 픽처를 뽑고요. 이거를 예측을 해서 비주얼 임포턴스를 예측해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듀레이션 텀과 함께 고려해서 어떤 카메라가 선택돼야 할지를 봅니다.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은데 카메라가 선택되는 문제를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스무스리스를 고려해서 선택을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미지에 대한 로버스트하고 컴팩트한 피처를 사용한다. 이전에는 플레이어 디텍션과 같은 그런 좀 프리프로세싱이 필요했는데 그런 거 없이 로버스트하고 컴팩트한 피처가 뽑힌다. 랑 마지막에는 CDF를 사용해서
카메라 듀레이션을 노벨하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카메라가 n대가 있고 프레임이 t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i의 yt 돼 있는 게 t 프레임의 y 카메라로 선택된 이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y는 하나의 가능한 솔루션이 될 거고 큰 y가 이거의 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식을 통해서 최적의 y를 구하는 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h는 비주얼 임포턴스, 아까 말한 그 비주얼 임포턴스를 예측하는 거고, 이건 뉴럴넷이 될 수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가 될 수 있고 이거 두 개 콤비가 될 수도 있고요. g는 그 듀레이션을 보는 그 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가정을 3개 깔고 가는데요. 비디오 길이랑 카메라 수에 따라서 그 세트가 되는 y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심플리피케이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카메라 길이의 예측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랑, 두 번째는 프레임의 비주얼 인풋을 측정하는 것이 한정된 프레임 안에서를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프레임을 비주얼 임포턴스를 보고 싶으면 그 이전의 타우 프레임까지만을 보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G 텀이 선택된 카메라에 한해서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조건으로 이것들을 만들어주면서 그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바꾸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까 적힌 이 식인데 이거를 보면 H 부분을 보면요, 이게 비주얼 임포턴스를 예측하는 건데 recurrent decision tree를 통해서 예측을 해서 피처를 뽑는 건데, 임포턴스를 측정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대한 비주얼 피처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피처는 3D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뽑는다고 하고요. PCA를 통해서 이걸 좀 압축하는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H를 통해서 비주얼 임포턴스 라벨을 가져올 건데, RDT를 보면 이 RDT가 저자가 적은 다른 논문에 나오는 그런 개념인 것 같거든요.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앞에 적힌 여기 이 부분이 V를 예측하는 것 같고, 이 뒤에 부분이 V를 얼마나 스무스하게 예측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레임을 하나씩 보다 보면 이게 튀는 지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무스하게 예측을 한다는 텀으로 넣어주는 것 같아요. 뒤에 G텀을 보면 CDF를 사용해서 하는데, 범위를 엡실론 1이랑 2를 600이랑 2200 이렇게 두 개로 둡니다. 그래서 이 두 범위 안에 들어오면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 0을 주고, 그 전에 듀레이션이 그러니까 600 프레임보다 짧다면 얘가 더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리워드를 주고요. 이 2200보다 넘어가게 되면 안 좋으니까 페널티를 줘서 앞에 마이너스 텀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측정되었다고 하고요. 또 네.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한 셋이 없기 때문에 직접 모았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세 대를 이용해서 했는데 하나는 미드필드에 위치해서 전반적인 오버루킹을 보는 거,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각 왼쪽과 오른쪽 골대 쪽에 위치하고요. 데이터 모으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컨셉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42분짜리를 트레이닝했었고 5분을 테스팅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리미테이션에도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또 두 가지와 함께 비교를 했는데 ADA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 비교를 피처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이거를 플레이어의 로케이션과 게임 플로우 카메라 무브먼트를 고려해서 피처를 만들고 템포럴한 정보를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연결해서 보완을 한 게 ADA 방식이고 STM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가 설명했던 C3D 피처를 똑같이 사용하지만 길이를 180 프레임으로 고정시켰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오퍼레이터한테도 이거를 좀 편집을 해달라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스위치 숫자적으로도 얘네가 좋았고 어큐런시를 봐도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네, 살펴보시면 그 hours는 카메라 1, 2, 3에서 2는 되게 높은데 3는 0.2이니까 되게 낮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얼로 보면 0.66으로 제일 높은 값인데 또 결과가 LSTM의 경우 이런 베리에이션이 없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스위치가 컷을 이렇게 바뀌어가는 횟수를 말하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게 전체 비디오에서 시연이 선택된 거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봤긴 했는데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프로페셔널 오퍼레이터의 스위치 값만 있고 앞에 어큐런시가 적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거가 전반적으로 정확도랑 스위치 정도가 프로페셔널과 비슷했다, 어큐런시가 높았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이거 비교한 거는 Y축이 카메라 1, 2, 3을 말하고 있고요. 이 초록 색깔 라인이 전문가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거가 가장 많이 전문가들 비교했을 때 오버랩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여기 또 다른 이건 컴패리즌 아니고 결과인데 카메라 1이랑 2가 각각 파란색이랑 빨간색 라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딕션이 높은 쪽이 아무래도 선택이 되겠죠. 여기 밑에 프레임 가에 볼드 쳐져 있는 게 선택된 화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라색 동그라미 시점에서는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높으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볼더로 처리돼서 저게 선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이유로 그렇게 세 번째는 빨간색 프레딕션이 높은데 파란색 빨간색이 선택됐고 네, 이렇게 똑같이 선택이 되네요. 유저 프레퍼런스 스터디를 해봤는데 유저에게 어떤 게 더 자연스럽고 플리전트한 카메라 뷰를 제공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이것도 아까 말했던 ADA와 LSTM 프로페셔널 했던 거랑 자기네 거를 비교를 했는데 자기네들께 그래도 제일 프로페셔널이 물론 제일 나왔지만 자기네들께 괜찮았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디스커션을 보면 어큐런시가 아까 제일 높긴 했지만 0.66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LSTM이 어느 정도의 그런 베리에이션 없이 잘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랑 섞어서 해보면 조금 더 인터레스팅한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트레이닝할 데이터셋이 없어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이것도 한계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